반갑습니다. 장동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양호했고, 그리고 우리 증시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전개를 이어갔고, 가장 마음 편한 건 요거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사실 입장 바꿔서 누가 먹여주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파는 게 좋은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우위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앞으로 한 20조 정도 더 팔아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만 사주면 국민연금이 얼마를 팔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왔을 때, 와, 이거 진짜 시장이 깨지나 했던 것처럼 이제 이쯤 되면, 이대로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수가 상승을 하려면 기존 주도주들이 올라야 됩니다. 자동차가 오르거나 전기전자가 오르거나. 근데 오늘 전기전자가 나쁘지 않았고 자동차를 포함한 운수장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수를 한 번 더 올려줄 것이냐, 이런 관점. 그리고 항상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합리적 추정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음모론도 한번 써봐야 되는데, 자, 일단 공매도 관련해서 공매도가 5월 2일인가 재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공매도 입장에서는 사실 주가가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공매도를 때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공매도 때리는 것보다 여기서 때리는 게 훨씬 더 이 먹을 수 있는 범위가 생기니까. 그러면 지금 주가 상승이 어떤 해외 시장과 연동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사실 음모론이 개입할 부분은 크진 않은데, 그래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상승을 할 때 약간 이 공매도에 의해서 조금 더 시장이 자극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그려볼 수 있는 흐름은 이 박스권에서 하단 때리고 상단 때리고 박스권에서 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이렇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인데, 지금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간다, 이거는 약간 공매도 쪽에서 개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집중적으로 공매도를 해서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속임수 패턴, 박스권이 있으면 상단 돌파했다가 떨어지는 이런 속임수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간에 올라가면 더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계속 좋습니다. 코스닥은 말씀드렸듯이 감사보고서 시즌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뚜렷하고, 공매도 재개하고도 또 관련이 크지 않습니다. 코스닥 150은 공매도에 포함이 되지만 그 나머지 종목들은 공매도에 들어가지 않고, 이 나머지 종목들의 유동성이 돌면 이 150이 내리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에 의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코스닥 지수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피에 비해서 에너지가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오늘 보유 종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요 제노레이라는 종목인데, 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어떤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투자하는 것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열심히 있는 거 없는 거 다 공유를 해드리면 나중에 요거 상장한 지 3년 됐는데 한번 이런 정도의 질문만 들어와도 제가 다 돌려보지 않아도 되니까. 요즘 핑계긴 한데 이것저것 다른 일정 때문에 예전에는 이거를 다 돌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 종목 전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다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보다가 스톱, 이거 괜찮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 이제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유를 다 해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조금 제가 찾는 수고가 덜어지지 않을까. 뭐 요런 이제 약간의 바람 같은 건 있습니다. 그럼 이 제너레이를 왜 오늘 매수를 했느냐? 다른 것보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장 이후 3년. 상장 이후에 보통 상장 초기에 물리면 약이 없습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다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뭐 하나만 보여드리면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게 뷰웍스라는 종목인데, 이 뷰웍스라는 종목이 2009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요때 상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저랑 같이 주식 투자하시던 분이 요때 이 뷰웍스 초창기에 몰려가지고 3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1년, 2년, 그리고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해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요 뷰웍스가 이 어떤 상장한 종목, 상장한 종목도 두 가지입니다. 한국 증시에서 10개 중에 9개는 성장 잘 할 때는 혼자 먹다가 이제 더 이상 성장할 거 없을 때 부풀려 가지고 상장을 해서 투자자들 돈을 빨아먹는다. 이게 9개고, 뭐 정말 성장성이 좋아서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상장했다. 이게 1개입니다. 그럼 이 하나 되는 종목은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근데 주가는 상장 초기에 아주 오버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오고 죽어가고 요게 다시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이 형태가 되는 이 시점이 한 3년 정도 걸리더라. 멀쩡한 종목이란 전제로. 이 나머지 9개는 상장 초기 주가를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뷰웍스라는 종목을 보면 상장을 했고 3년 정도 고통을 받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 사업의 어떤 이 뷰웍스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런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왜? 사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익 창출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럼 제너레이는 뭐냐? 요 제너레이는 제가 타이밍을 계속 재고 있었습니다. 1년, 2년, 3년. 이쯤 되면 이제 첫 번째 이유, 상장해서 고점 나온 지 3년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고평가를 좀 씻어내고 올라갈 만한 이유가 생겼네 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바닥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 작은 상승이 있었고 바닥에서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고 방향을 상승으로 잡은 것 같다. 요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경쟁사 압도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제일 나쁜 악재, 가장 큰 악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싼 거. 두 번째가 경쟁이 심한 거. 요겁니다. 비싼 거 다음으로 경쟁이 심한 게 나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경쟁사를 압도를 했다는 건데, 예전에 이 제너레이가 하는 이동식 엑스레이, 요거 부산 백스코에서 이 전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 경쟁사 제품이 한 대당 2억 원, 그리고 제너레이가 그때 1억 1천만 원이었나?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났는데 성능은 오히려 얘가 더 좋았다. 이거는 뭐 그러면 이 폐쇄적인 이 병원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면 진짜 부담스러워가지고 요 제품을 못 받을 겁니다. 야, 너 로비 받았냐? 요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어떤 큰 세계 경쟁사 제품을 압도했다. 예전에 제가 대창솔루션 말씀드릴 때도 2억 원짜리 경쟁사 제품을 7천만 원에 만들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이거 나중에는 괜찮겠구나.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어쨌든 제품을 바꾼다는 게, 잘 거래하던 제품을 바꾼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 모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결국은 그러면 경쟁사보다 우위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좋은 제품이 반값도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수급도 좋아지고, 예, 이런 부분들이
겹치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타이밍이나 좋아질 만한 이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왔고 그래서 샀습니다. 샀는데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아래에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응을 할 때 한 박자 늦어지면 저보다 높은 단가에 사셔서 한 박자 늦으면 대응이 잘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가는 낮게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호가창에 걸려 있는 걸 보면 뭐 우리가 사서 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런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기다리셔서 어쨌든 제 단가가 1050원 뭐 요거보다 조금 아래에서 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장 달릴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유수홀딩스 뭐 오늘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저는 이게 이 윗꼬리를 먹어갈 때 이 양봉으로 다 먹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에서 수급을 이기는 재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급이 뭐냐? 뭐 다른 것보다 유수홀딩스가 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이유인데, 터진 이후에도 조금 평균보다는 높게 이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 근데 그 이전에 유수홀딩스의 거래량을 보면 하루 평균 뭐 한 3, 4만 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100억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한다. 7,000원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거의 한 150만 주를 사게 됩니다.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럼 뭐 당연히 이거 갖고 주가가 만약에 안 올라간다. 이거는 뭐 통장 매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거니까. 그러면 그 과거에 그렇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 중에서 거래량 없는 종목 중에서 상승한 종목들, 자사주 매입으로 상승한 종목들 보면 국순당이 이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었는데 자사주 매입하는 기간 동안 주가가 잘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순당 자사주 보시면 2020년 2월 달로 나와 있습니다. 2월까지 이 자사주 매입하는 동안 퍼센트로 따지면 고점 뭐 거의 한 60, 70% 올랐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자사주를 다 산 게 아니라 한 3% 정도 3, 4? 그 정도 샀던 것 같습니다. 자사주를 70만 주를 샀으니까. 그래서 4% 정도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사면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게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사주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뭐 당연하게도 그 개인 투자자들도 언젠간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니까 올라가면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자사주 매입을 하면 뭐가 좋냐면 자사주 매입하고 그냥 보유를 하게 됩니다. 주가 올라도 차익 실현에 던질 물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이후에도 주가 흐름이 좋다. 이렇게 국순당이 만약에 원래 주주 구성이었다면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자사주로 한 10% 정도 걷어놔버리니까 팔 사람이 없으니까 잘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유스홀딩스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엠텍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엠텍 자사주 매입 여기 보면 신탁 계약을 보면 (70억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8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월부터 2월까지 자사주 매입을 했고
요 8월부터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뒤에는 이제 빠지긴 했지만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샀으니까 요 파란색이 자사주 매입입니다. 기관 투자자인데 증권사에 신탁을 했으니까 증권사로 잡혀가지고 그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뭐 거의 이것도 한 7, 80% 상승했다. 근데 유통 주식수로 비교를 했을 때 국순당의 자사주 매입이나 삼성엠텍의 자사주 매입보다 유수홀딩스의 자사주 매입이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러면 뭐 이게 5월달에 자사주 매입하는데 과연 안 오를까 생각하면 그냥 이거 갖고 있어야지 5월달까지. 예, 요게 최선이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모양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고 뭐 컨트롤 한다고 하면 조정받으면 살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자사주 100억 사준다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냥 이게 축축축축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제 희망사항이 섞인 바람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온크 컴포트에 꼴도 보기 싫으니까 패스하고, NHN 벅스도 뭐 딱히 추세 깨고 다시 추세 회복하기 전까지는 뭐 별 기대할 건 없을 것 같고, 액트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아직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천 한 방 찍고, 금감원 민원 제가 주말 동안에 준비해서 올려드릴 건데, 주주분들께서 어쨌든 우리 의결권이 주주총회에서 의장에 의해서, 선지영 의장에 의해서 우리 주주권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행동을 취해야 되고, 제가 찾은 게 그 간단한 거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도 진짜 좀 어이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분 뭐 한 6분인가? 이렇게 해서 뭐 사전에 뭐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했냐부터 해서 좀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답변서는 제가 신속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 그리고 요거 저 2018년 유상증자, 요게 아마 둘 중에 한 명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것도 제가 찾아보고 검토를 다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상증자가 확정, 4월 25일에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확정이 됐고, 그래서 확정이 된 게 아니라 납입이 됐고, 그래서 신주가 이렇게 5월달, 청약은 4월 말이고 5월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정우 전 대표가 3월 말에 사망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뭐 유상증자도 불러놓고 주주총회도 끝내놨는데 왜 사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3월 말에 이게 집안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망한 사람의 어떤 금융 거래가 다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 증권사에 문의를 해봤는데, 만약에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증권사가 이 유상증자를 이정우 대표 명의로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표 주관 회사가 자기가 주관하는 회사의 유상증자 대표가 돌아가셨는데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투자증권이 처벌을 받거나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문제를 삼을 계획인데,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작은 거, 한 3개 정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건 별거 아닌데, 자본시장법 위반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똑같이 한번 털어보자, 이런 거고, 어떻게 돌아가신 분 명의로 주식을 받을 수가 있지? 이거 분명히 다른 증권사에서는 인지를 했을 때는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르고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걸 몰랐을 수가 있느냐?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2,040원의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근데 당시에 2018년 주가를 보면 제가 이런 거 팔 때마다 아마 저를 죽이고 싶을 것 같은데 저는 한번 건드리면 끝까지 갑니다. 2018년 3월에 주식이 이 유상증자 할 때 주식이 보면 3,000원대 중반입니다. 유상증자는 2,000원에 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상속 시점에 있어가지고 2,040원의 주식을 받았다는 부분에서는 이 권리가 포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정우 전 대표가 사망으로 유상증자 참여를 할 수 없어서 실권주가 발생을 했다. 이 실권주에 대한 처리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실권주 처리하는 대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 권리를 받았을 때의 어떤 또 3,000원대 초중반짜리 주식을 2,04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요 상속세에 대한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까지 다 털어보고 다 그냥 제보 다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드린 그 입시 관련해서 제가 한번 파기 시작하면 굉장히 잘 팝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찾아낸 게 그 아마 담당 교수 이름을 찾아냈는데 저 어디 적어놨는데 잠시만. 아, 예. 그 혹시 뭐 많은 분들이 보실 거니까 베이란 교수님, 이화여대 베이란 교수님 혹시 알고 계시거나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분들 저한테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입시 비리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러한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많이 또 보내주셨는데 베이란 교수님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어쨌든 뭐 그건 이제 주주분들께서 또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쯤 말씀드리고, 예, 저도 조금 이 부분이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흥분을 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제가 주말에 그 위반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침해를 받았을 때 금감원에 어떤 식으로 민원을 제기를 할 수 있는지, 표현하자면 우리 의결권이 다 짬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식에서 보장되는 한 주 1 의결권이 침해가 된 건데 이거는 완전 불법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민원을 넣어도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예, 근데 너무 또 흥분하고 여러분들께 불편한 이런 또 감정을 전달하면 안 되기에 여기까지 딱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주주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주권이 침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민원에 동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대안제분도 뭐 이대로 가면 내년에 한번 붙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긴 한데 그게 근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또 이 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주주들 간의 싸움입니다. 최대 주주하고 우리 소액 주주들하고 싸움이고 이 외의 사람들은 어쨌든 여기서 제3자가 됩니다. 그 제3자인 사람들이 우리 싸움에 끼어들어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들 싸우는데 어설프게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볼티 얻어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대 주주 외에는 건드리지 않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여기에 부역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나중에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제가 한 명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서도 주주총회 때 저한테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이 뒤끝도 있고 의외로 제가 속이 좁기 때문에 그런 불손한 행동을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 소액주주 분들께서 끝까지 권리 행사를 하셔서 뭐 제대로 된 방향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끝까지 다 파볼 겁니다. 예, 스터디는 앞으로 아마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게 그 앞에 스터디 하신 분들은 조금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주식 공부를 하던 거였고 이 주식 공부에 대한 내용이 지금 거의 뭐 한 90% 유튜브에 다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스터디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만 잘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필요한 경험들을 압축을 해서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먹고 사냐 그러면 제가 주식 투자도 보시다시피 못하지 않습니다. 못하지 않고 또 다른 일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소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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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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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런 표현 진짜, 이제 유튜브 하기 잘했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식 입문 일주일 차이시니까, 초반에 이제 초심자의 운이 따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운이 실력이라고 생각만 안 하시면 출발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첫 시작을 공모주를 했는데, KTF 공모주를 했는데, 요게 그때 뭐 IT 버블하고 맞물려가지고 잘 되면서 출발이 좋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게 실력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시장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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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계열 분리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됩니다. LG에서 LX가 나오고 LX? LS 뭐 이런 애들이 나왔고 GS가 나왔고 했는데 이게 뭐 원래는 이렇습니다. 이 구씨하고 허씨하고 제가 사는 이 진주시에 여기 지수면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수면에 지수초등학교가 이병철 조홍재 회장은 저기 효성그룹, 이병철 회장은 삼성, 그리고 구자경? 구인회? 뭐 아무튼 LG 그룹 회장님하고 이 3명이 같이 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 지수면에 대대로 이제 지주 뭐 천석군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주 부자인 집안이 구씨하고 허씨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LG를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다가 이제 LG그룹이 크고 2세, 3세 이렇게 나가면서 계열 분리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분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은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도 원래 CJ가 삼성하고 같은 데였는데 첫째 아들이 CJ로 물려받고 제1제당을 물려받고 둘째가 삼성전자를 물려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이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 승계, 상속 요것 때문에 이렇게 계열 분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설명이 된 것 같고 신설 지주를 만들고 계열 분리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큰 그룹 분리가 아니라 작은 한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기회는 아마 조금 이제 이게 늘어지고 있는데, 한 4월 말? 5월 말?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세하. 예, 요거는 끝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매집을 한 것도 아니고 지분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매도를 한 게 아니라 특별관계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인척은 특별관계 해소를 하려면 어떤 이 의결권 행사를 반대로 했을 경우, 그러니까 즉 경영권 분쟁이 붙었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쪽에 섰을 경우, 이 경우에 특별관계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가족분들이 의결권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건데 얼마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했을까? 뭐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입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왜 이인영 고문께서 배제가 안 됐느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 회사 측에서 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소집 통지서를 안 보냈습니다. 소집 통지서는 그 1% 이상 주주한테는 무조건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받은 분들도 많으시고, 특히 뭐 저하고 공동보유 공시 내신 3분 소집 통지서 못 받았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결격인데, 소집 통지서 안 보냈는데 그 외에 주주들한테도 소집 통지서를 안 보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다 보내는데, 왜? 주식수를 알아야 되니까. 안 보내니까 자기 주식수가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잘못 기재한 주식수만큼 짬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000주인데 나 한 3,000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 14,000주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인영 고문님이 저한테 보낸 거는 저를 지정을 하지 않고 이정준 주주님을 지정을 해가지고 위임을 한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게 위임장 전체가 짬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치사하게 뺄 거 다 빼고도 뭐 표에서 엄청난 격차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이분의 위임장이 짬이 됐기 때문에 같이 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제외할 수 있는. 그래서 특별관계자로 남은 거고, 이정준 주주님은 제외가 된 거고, 판 게 아니라 제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샀던 적도 없을 거고 팔지도 않았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댓글 확인은 끝났고, 그러니까 아까 스터디 다시 하시면 안 되냐 이런 분께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유사 자문이나 이런 걸로 영리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식 공부만 갖고 했는데, 근데 유사 자문으로 뭐 계속 시비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무슨 유사 자문으로 등록할게 해놓고 유사 자문으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에서 제가 과금 안 한 지도,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과금을 안 했으니까 영리 활동 안 한 지도 뭐 적지 않은 시간이 됐고, 근데 앞으로도 할 계획은 없으니까, 대신에 뭐 유튜브에 제가 공개 드리는 게 거의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요것만 잘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하는 뭐 특별히
뭐 그렇게 나쁜 회사도 아닌 것 같고, 백판지류 3위 업체, 시장 점유율이 15.9, 요런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고만고만한 업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불황기에는 1등 업체를 사야 되고, 불황에는, 호황에는 2등을 사야 됩니다. 이게 큰 틀에서 그렇다는 것인데, 그러면 3등 업체는 어떻게 되느냐? 딱히 딱히 유동성 장세가 아니면 딱히 좀 매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적으로는 뭐 요렇게 수렴을 했고 요렇게 수렴을 해서 방향을 아직 위쪽으로 잡아갈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잡은 것도 아니고, 변동성도 줄어들었으니까 에너지를 조금 더 모아가야 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뭐 나쁘지는 않은데 크게 뭐 상승할 만한 걸 기대할 수 있을까?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터지니까 분명히 뭔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방향이 반드시 위로 간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상태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른 종목 중에서 현대차를 살펴보면 올 초에 크게 상승하고, 그리고 이번에 오늘 제대로 된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갭자리를 다 채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갭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지, 상승의 의지인데 이 상승의 의지가 여기서 깨졌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게 깨지 않고 만약에 이런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시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깨고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뭐 지지가 될 만한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전고점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대형주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흐름을 상승 이후에 흐름이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전고점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거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갭을 채웠다는 부분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제네시스가 미국, 중국에서 반응이 좋아서 그거에 따른 어떤 수익성 개선 이런 걸로 간다 하더라도, 현대차가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6조 원대, 순이익이 5조 7천억대라 하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오를 만한 그런 여력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화끈한 뭔가가 필요한데, 뭐 애플하고 제휴를 하든지 구글하고 제휴를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는 뭐 주가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가치에는 도움이 안 되고, 묵은 매물도 지금 많은 상태고, 그래서 시원하게 단기간에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을 조금 더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오랜만에 올랐으니까 같이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또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변동성 자체가 지금 줄어 있습니다. 코스피하고 조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하다가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시장 대비해서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연속성 있게 좋아지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등락하다가 어쩌다가 좋아진 거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판단이 어렵지만 삼성전자가 적어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뭐 치고 나가서 10만 전자가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거봐,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고 했지, 나 삼성전자 계속 안 팔 건데, 이런 분들의 말이 주변에 퍼지면서 이제 유동성을 시장에 확 끌어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과연 엄청나게 그동안 누적해서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 요 부분, 요게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축만 해가지고 자산이 10억이 넘습니다. 현금 자산만. 근데 이분이 이제 저축만 하다가 뭐 주식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최근에 가상화폐 거기서 주변에서 계속 수익 나고
본인의 친척 되는 분이 뭐 1억 가상화폐로 1억을 수익을 봤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식도 공모주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근데 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 본인이 스스로 시장을 보고 바뀐 게 아니라 주변에서 나 주식으로 땄어, 가상화폐로 땄어 이 말에 굉장히 흔들리더라. 근데 삼성전자로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가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우리 주변에 주식으로 돈 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분들의 말에 의해서 주식 안 하는 분들도 신규로 진입할 거고 이렇게 유동성이 계속 몰리면 결국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 그게 좀 빨리 올 것이고 삼성전자가 못 치고 가고 다른 주도주가 올라오면 내년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인데 아직까지는 올해 가상화폐가 좋은 것도 결국 내년부터 세금 매기는 거니까 세금 매기기 전에 올해 제대로 벌어보자. 그리고 내년에 세금 매기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도 들어올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뭐 아직은 내년에 유동성 장세고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옆으로 기는 시간이 좀 더 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